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나의 노후 은퇴 시기를 책임져줄 황금알을 가장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낳아서 내 노후 생활을 도와줄 건강한 황금거위 같은 자산은 뭘까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KTNG의 배당금 인상 소식입니다. 22년 주당 배당금은 5,000원으로 지급돼서 21년도에 4,800원이었던가 대비해서 200원이 인상된 모습이 이전에 소개드렸던 고배당주들은 대부분 5년간 실적과 배당금이 동반 상승한 케이스였는데 이번 케이스는 약간 다른 케이스에 속합니다. 배당금과 실적의 5년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17년도에 배당금은 주당 4,000원이었던 것이 18년도에도 4,000원, 그리고 19년도에는 4,400원, 20년도에는 4,800원, 그리고 22년도에 와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000원으로 5년간 배당금은 4,000원이었던 것이 5,000원으로 인상돼서 25%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5년 정도 관점에서 바라보면 배당금이 썩 괜찮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올해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의 실적은 어떨 것인가 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 기업 지분 투자는 기업의 실적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며 배당금의 상승과 하락 또한 이 실적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배당금 상승은 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KTNG의 경우엔 있는데 황금알의 원천인 실적 부분을 한번 눈여겨서 관심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도 이와 비례하게 상승을 했나 배당 성향의 증액을 통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재무제표에서 꼭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연간 실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또다시 2017년도로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1조 4,400억이었던 것이 18년도에는 1조 2,500억 그리고 19년도에는 1조 3,700억으로 해서 이렇게 3년 동안 실적이 상승하지 못한 케이스였는데 5년 주기로 보더라도 21년도의 실적이 1조 3,300억으로 해서 5년간 영업이익 실적과 당기순이익이 성장하지 못한 케이스에 속했습니다. 17년도의 영업이익은 1조 4,400억이었던 것이 이전 영상 고배당주에서 소개드린 부분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이 실적 자체가 상승하면서 그와 비례한 배당금을 상승하는 즉 점점 더 커진 황금알을 무리해서 지급하지 않은 케이스에 속했었는데 이번 KTNG의 경우에는 17년도 영업이익이 1조 4,400억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1조 2,600억으로 감소한 케이스였습니다. 먼저 소개드린 케이스와 좀 다른 케이스죠. 5년간 실적이 상승하지는 못하고 5년간 배당금은 상승한 케이스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기업들이 영업이익과 배당금을 꾸준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황금거위가 무엇일지 꾸준히 고민하고 공부 후 선택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배당금을 유지하고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금 배당 성향, 즉 실적에 예를 들어서 1조라는 실적을 했을 때 1,000억 원을 지급한 것을 10% 정도 배당 성향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17년도에 이 배당 성향이 41%였던 부분이 21년도에는 무려 58%까지 증가하면서 배당금을 더 높게 약간 황금알을 지급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수많은 고배당주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로 물론 이제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실 수 있고 또한 앞으로는 이러이러해서 실제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신사업과 신성장 동력을 잘 발굴해내서 좀 앞으로는 개선해가는 실적을 개선해가는 케이스가 있겠지만 과거 5년간을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신사업과 신제품 개발 그리고 마케팅을 이것은 갑자기 잘하게 될 확률은 사실 높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도 잘했으면서 미래의 먹거리도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산업과 기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배당주 투자 시 첫 번째 목적지 정도가 되는 1,000만원 투자 시 배당금을 계산을 해보면 3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주가 87,2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약 114주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 5,000원을 대입을 해보면 57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어서 5.7%의 배당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는 상태이며, 세후로는 48만원으로 해서 세후 배당 수익률로는 4.8%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경쟁 자산들과 비교할 때 체감되는 금액인 1억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140주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으며, 주당 배당금 5,000원을 대입해보면 570만원의 세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고, 세후 배당금으로는 4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서 4.8%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를 월 평균 배당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12개월로 나누면 월 세전 배당금은 46만원, 그리고 세후 배당금은 39만원을 1억당 배당 수익률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투자 시에 세금 절세 팁으로 이 부분은 추후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 예정이긴 하나, ISA 계좌를 이제 활용해서 투자하시면 연간 200에서 400만원까지의 배당금을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15%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를 챙기는 부분은 이렇게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약 1%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배당률이 기본적으로는 15.4%인데 저율과세를 적용받아서 9.9%의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IS 계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만약 중개인의 보고를 받는다고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짜리 한 채를 현재 가격에 매수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주식 몇 주의 개념으로 조그맣게 생각을 해버리면 접근하는 방식이 좀 이상하고 대충 생각하게 됩니다. 1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 목동 투자를 진행한다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연평균 수익률은 현재 5.7%이며 연평균 임대 수익금은 47만원입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해당 산업과 자산군을 자세히 알수록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투자를 좀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아지실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투자 대상들의 영역에서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현재 KTNG에는 어떤 위험 리스크가 있는지 존재할까도 살펴봐야 하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흡연율의 저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적이 상승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흡연율의 변화 그래프를 보시면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1998년도에 흡연율을 한번 살펴보면 무려 66%, 3명당 2명은 담배를 폈던 시절, 와, 엄청난 시대가 있었다라고 좀 그래프를 보고 놀랐는데, 이 흡연율이 2019년도까지 변화한 모습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66%였던 흡연율이 무려 33% 정도까지 감소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절반 정도 3명 중에 2명이 피다가 3명 중에 1명만 흡연을 하는 시대로 변화한 것이죠. 이것이 22년도에 가서는 더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전체 흡연율이 35% 이 정도 나오다가 현재는 남성과 여성 합산의 이제 흡연율이 약 22% 정도 이하로 떨어진 시점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몇 차례 담배 가격이 꽤 많이 오르긴 했죠. 하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토탈 수익은 장기적으로 증가를 했는지 감소를 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실적들을 바라본 것처럼 실적이 장기간 성장하지 못하고 산업군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 고배당주로서 채권 같은 역할은 해내지만 주가가 장기 횡보하는 경우들이 고배당주 케이스들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KTNG의 미래 배당률은 어떨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과거 5년간 실적과 배당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평균 배당 상승률을 대입한 계산 시나리오이며,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KTNG의 경우에는 썩 좋은 실적을 낸 것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자본과 시간이 결합이 되면 어떤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한 계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7년도 배당금은 4,000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5,000원으로 상승을 해서 25% 정도 이제 5년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에는 연평균 상승률을 4% 상승률로 입력하였고, 주가는 실제로 10년간 거의 상승하지 않고 횡보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1%만 상승을 하는 시나리오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1억 원의 원금을 가지고 87,200원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을 이제 확보를 하면 1147주의 주식 수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당 배당금인 5,000원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세후 연 배당금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85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485만원이라는 실제 배당금을 다시 원금에 쌓이게 되겠죠. 1억 480만원이라는 이제 원금이 쌓이게 되고, 주가가 거의 횡보한 KTNG의 경우에는 1% 정도 그냥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가는 88,000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를 원금과 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다시 재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1년 뒤에는 1191주의 주식 수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연평균 배당금이 4% 상승했다고 이제 시나리오에 대입을 하면 주당 배당금은 5,200원이 되기 때문에 1191주의 주식 지분을 5,200원의 주당 배당금으로 환산을 하면 1년 뒤에 세후 연 배당금은 523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쭉쭉쭉쭉 시간이 흘러가서 5년 뒤에는 이런 계산 시나리오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계산해보면 원금은 1억 2,850만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주가는 91,000원 정도로 횡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 수량은 1,402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당 배당금이 5년 뒤에 이렇게 5,000원이었던 것이 6,000원이 되는 시나리오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당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가정을 해도 5년 뒤에 세후 연 배당금은 720만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쭉쭉쭉쭉 다시 이 시나리오가 반복돼서 10년이 흘러간다면 원금은 1억 7,160만원이 되고 주식 수량은 1,782주로 늘어나서 이때까지도 배당금과 실적이 양호하게 버텨주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주당 연평균 상승률이 대입됐을 때 주당 5,000원이었던 주당 배당금이 7,400원으로 증가하게 돼서 세후 연 배당금은 1,115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10년 단위로는 물가도 약 2배 정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1,115만원이라는 배당금이 실제 소비력 관점에서는 절반 정도인 한 550만원 정도의 소비력밖에 갖추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다 나은 약간 채권 같은 성향의 투자가 된다고 바라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배당금이 매년 증가한 기업이 1, 2년 정도 관점이 아닌 5년, 10년 정도 관점에서 복리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한 예시였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경쟁 자산들의 상태와 메리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된 나의 자산을 투자하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드리자면 SK텔레콤의 경우에는 현재 배당률이 7%가 넘어간 상태이며 17년도에 배당금이 2,000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3,320원으로 증액되어 약 65% 정도 배당금이 향상된 상태이며 KT나 LG U+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해서 배당금은 5.9%, 5% 후반대이지만 17년도에 배당금은 1,000원이던 것이 1,960원으로 증액돼서 95% 상향. LG U+의 경우에도 17년도 배당금이 400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65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약 60%의 배당금이 인상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미없는 배당주이자 거북이 같은 대상으로 취급되는 이 통신사들의 경우에도 5년 정도 관점에서 바라보면 배당률이 상당히 높고 배당 상승률 또한 굉장히 높은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배당금 상승률이 10%가 넘어간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무리하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앞서서 살펴본 삼성증권의 사례와는 다르게 실적 또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소폭 증가했지만 실적이 상승하면서 배당금도 상향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외 회사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맥쿼리 인프라를 살펴보면 배당률이 현재 6% 이상인데 17년도 배당금이 분배금이라고도 하지만 540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770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에도 무려 5년 만에 40%나 배당금이 상향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우선주 중에 대표적인 현대차 EUV의 경우에도 배당률이
7.7%로 17년도에 배당금이 4,000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7,000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배당금이 무려 70%로 상향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 역시 당장의 달콤한 지출을 줄이면서 배당 투자를 이어가는 부분 때문에 힘겨울 때도 있는데 천영록 대표님의 부의 확장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분에 맞지 않는 소비로 당장의 기분을 달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미래로 보낼 것이다. 10년 후에 누군가는 불공정한 선물을 받아 별 노력을 더하지 않아도 부유한 아침을 맞이할 것이고 10년 후에 누군가는 불공정한 빚을 지고 시작하여 하루 종일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바람을 쐬며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과거의 내가 참 고맙네라며 삶을 즐기며 있을 테고 누군가는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산 거지 라며 진땀과 눈물을 함께 흘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천영록 대표님의 부의 확장 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앞으로도 파도 타기와 굉장히 유사하여 포커 게임과도 비슷한데 확률 게임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서서 공유드린 부분에 정보들을 수집하고 부가적으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전설적인 피터 린치의 말에 따르면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하는 이상은 성공률이 60% 정도면 굉장히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40% 확률로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인간의 본능을 무자비하게 건드리는 빅 이벤트 이슈들이 일어나도록 게임룰 자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2-30분씩이라도 시장이 내는 숙제를 지속하며 망망대로 속에서 불안해하는 나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이 게임에 참여해서 클리어해낸 드래곤 슬레이어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앞에서 항해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책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들도 분명히 동일하게 겪어냈던 두려운 폭풍우와 이겨냈던 방법, 마음가짐, 그리고 전략들을 들으며 계속해서 경험을 배우고 멘탈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분명히 또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선장님들의 항해일지와 전략들을 계속 찾고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유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 및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유로운 삶을 얻어가시는데 1%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의 실적과 배당금 관련 정보, 그리고 배당주 인상 소식 및 이벤트 요소들을 가장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메리트 있는 고배당주들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